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고등학생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어쩌다 이런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요즘 재미있게 듣고 있네요. 사실 저도 이런 사연을 보낼 정도로 속이 답답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다른 분들의 통쾌한 사연을 들으며 대리만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지 정작 그런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라는 사람은 매번 당할 줄만 알지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요즘 애들 말로 고구마 답답이가 바로 저였었죠.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라고 저도 드디어 인내심이 바닥나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눌러온 폭탄을 드디어 터뜨려버렸으니 제가 사연을 안 적고 베길 수가 없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참았다가 지르고도 왠지 걱정이 되고도 있어요. 그런데 사연을 보내려 제가 겪은 일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나니 그동안 그런 일들에 너무 익숙했던 탓에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저 후회 없이 잘했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럼 제가 지난 20년간 겪었던 서러움과 상처를 딛고 던졌던 폭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고 금세 결혼 생각을 할 정도로 잘 맞기도 했었어요. 주변에서도 저희 커플이 잘 어울린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이 제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뭐 하나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 부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한테도 잘하고 다정했던지라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제 인생이 많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간과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어렸던지라 남편만 보고 결혼하면 다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결혼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지, 왜 며느리들이 시댁 문제들로 힘들어하는지,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며 그 일을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들이란 다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시면서도 저를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제 앞에서 그런 뒤를 숨기지 않으셨죠. 남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다고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니는 저보다 아들이 아깝다는 얘기를 골백 번도 더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남편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형편 탓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후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학벌이나 직업만 보더라도 제가 한참 떨어진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반대하실지도 모른다고 예상을 했었고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반대할 만큼 싫지 않으셨던 건지 아니면 아들에게만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으셨던 건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별일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당신의 며느리로서 인정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나 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결혼 후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고 해야겠네요. 저도 어머니가 저를 반기지 않으신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이기 전에 남편의 어머니였고 어머님이 남편을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남편을 낳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일찍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집살이 하기에는 참 이른 나이였다 싶었어요. 이제 막 20살 된 어머니가 일찍 결혼해서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사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괜히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만 보고 사셨을 분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젊은 나이에 과부되어서 혼자 자식 기르셨을 것을 생각하면
저도 시어머니가 대단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었죠. 그래서 남편도 혼자 키워주신 시어머니에게 늘 부채감이 있었고, 저도 남편처럼 시어머니에게 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진심과 달리 시어머니는 제가 뭘 어떻게 해도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못하면 못한다는 이유로, 잘하면 잘난 체하고 기고만장하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붙여서 저를 혼내야만 직속이 풀리시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성에 차지 않아서 싫어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인격적으로도 미워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뒤에야 시어머니의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너 미워하는 건 너도 알지. 근데 내가 널 왜 그리 미워하는지 아니? 예? 아니요. 시어머니의 부름으로 같이 손만두를 빚던 어느 날, 대뜸 제가 미운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깜짝 놀랐었습니다. 대놓고 저를 밉다고 하시는 게 속상했지만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니 그게 뭐일지 저도 내심 궁금했었죠. 네 만두가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친정이 이북이시라 이북만두를 참 좋아하셨거든. 그래서 시집가고 처음 배웠던 게 이 이북만두였다. 그때는 먹을 것도 귀해서 만두 빚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자칫날마다 이 만두를 매번 빚으셨지. 돌아가신 시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씀을 시작하신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 겪으신 시집살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모시고 사시면서 시집살이를 겪었다는 것은 저도 대충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은 얘기는 제 예상보다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얼마나 당했는지 아니? 너는 내가 너 타박한다고 불만이겠지만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내 고생을 어떻게 다 알겠니? 한겨울에 찬물로 빨래하고 혼자 밥도 못 먹고 살림 살았던 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그 고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내가 아주 잡혀 살았어. 저한테도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시어머니가 당신은 더한 시집살이를 겪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당신도 시집살이 겪어보셨으면 같은 며느리에게 좀 잘해주시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에게 머리채 잡혀서 동네 여기저기를 끌려다녔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었어요. 아무리 그 시절 고된 시집살이였다 해도 저희 시어머니 참 순환이 많으셨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시어머니보다도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 그 후 얼마나 더한 고생이 있으셨을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가 그 일을 겪었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다. 나도 맨날 도망가고 싶다 그 생각만 했을지. 그나마 우리 진성이 낳고 내가 그나마 숨통이 튀었지. 그전에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어. 그런데도 장남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잡으셨다. 애미가 자식 새끼 하나 못 챙긴다면서 말이야. 욕을 얼마나 하셨던지. 나는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 목소리랑 그 얼굴이 생생하다. 어머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 고생 많았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생각나는 걸 보면 녀석이 아직 한이 많은가 보다. 근데 말이야 네가 그럼 우리 시어머니 닮았더라. 처음에는 너한테 왜 이리 정이 안 가나 싶었는데 널 보다 보면 자꾸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나 보다. 시어머니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저와 시할머니가 겹쳐 보인다며 우스갯소리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저를 싫어하셨던 게 시할머님에게 느끼는 마음 때문이라면 저는 이유 없이 미움당했던 거니까요. 물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그 말씀은 정말이셨는지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를 끝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제게 돌려주고 싶으신 건지 어머니는 시집살이 시킨다며 저를 쥐잡듯 잡거나 하셨었죠. 온 세상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사정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가 안타깝기도 했었고 일찍 남편이 잃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어서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아질 사정은 아닌 듯 했죠.
오죽하면 저희 남편도 저를 괴롭히려는 자기 어머니를 말리며 저를 불쌍히 했었겠나요? 남편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낯선지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심심할 때면 저를 불러다가 괴롭히시라 하시니 혹시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더 그러신 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일찍 아버지를 보내셨잖아. 그 뒤로는 나 기른다고 평생 고생만 하셨고 여태 나를 위해 살아오셨던 분이라 아무래도 아들 장가 보내고 기분이 좋지만은 않으신가 봐. 굳이 며느리한테서 시어머니를 투영하면서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그럼 당신 말은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괜히 질투라도 하신다 이거야? 글쎄.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유독 우리가 같이 있는 걸 싫어하시잖아.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할머니를 그렇게 닮았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 할머니 연세가 있으셨을 텐데 굳이 젊은 당신 얼굴에서 할머니를 떠올리시겠어?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할머니가 얼마나 닮았는지는 몰라도 굳이 며느리에게서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릴까 싶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시할머니 때문에 이유 없이 제가 밉다는 어머님의 얘기보다도 혼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의 억하심정이 더 말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오히려 그 편이 더 낫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닮아서 싫다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들 뺏겨서 서운한 마음에 그러시는 거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사실 남편도 늘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너무 일찍 남편 보내신 어머니가 남은 평생 혼자 사시는 걸 늘 걱정했었다고 했죠. 저희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젊은 나이셨기에 노후 걱정을 할 때는 아니었지만 아직 50도 안 되신 시어머니가 혼자 쓸쓸히 계시는 건 저도 신경이 쓰였어요. 어쩌면 혼자 적적하셔서 자꾸 저를 부르시고 괴롭히시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전부터 자꾸 합가 얘기를 꺼내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데 같이 살게 되면 무슨 사단이 날까 싶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나 남편도 어머니가 좋은 누군가를 만나시기를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바란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신다면 환영해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던 때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싫어하셨고 심심하시다는 핑계로 매번 저를 불러 괴롭히고 계셨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바쁘시다며 저한테 연락이 뜸해지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울려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던 시어머니의 전화가 뜸해지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어쩐 일이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자꾸 저한테 엄한 관심을 가지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교회도 나가보라고 권하고 모임 같은 것도 소개해드렸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바빠지시면 며느리를 덜 괴롭힐까 싶어 떠올렸던 묘수였었죠. 하지만 정작 아들 앞에서는 그런 표를 내고 싶지 않으신지 어머니가 다 거절하셨다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안 되겠다 생각하여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저희 몰래 모임을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다며 바쁘시더니 어느새 남자친구를 만드셨나 봐요. 그 소식에 저희 부부는 놀라우면서도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더 늦기 전에 좋은 인연 만들면 어머니도 좋으실 거고 그 덕에 저희한테 관심이 덜하면 저도 고생이 끝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시어머니는 연애를 시작하시면서 제게 관심이 뜸해지셨어요. 덕분에 저는 너무 행복했죠. 매번 찾아가던 시댁에 갈 일도 없어졌고 여기저기 간섭하시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도 신경 쓸 일이 없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이 문제로도 마음고생이 꽤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처럼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결혼 직후부터 저희의 임신 소식에 관심이 지대하셨고 저는 계속 임신 압박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었고 아이 성별을 결정할 수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결혼하고 3년 동안이나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곧 생기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재촉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더라도 제 스스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저도 30이 코앞이었는데 더 늦으면 노산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의 관심이 덜어지고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한 경사가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임신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고 연애를 시작한 후로 늘 기분이 좋아 보셨던 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동안 손자 타령을 그렇게 하셨었으니 아들이냐 딸이냐 당장 알아오라 닥달아 하실 줄 알았더니 몸조리 잘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아시고도 대수롭지 않아 하셨죠. 그래, 병원에서는 뭐라디? 애는 잘 큰다디? 예, 다른 이상은 없대요. 그런데 저 어머니, 선생님이 아이 옷을 분홍색으로 준비하라 그러시네요? 그래? 그럼 딸이라는 얘기 아니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물론 초음파로 보는 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2번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딸도 좋지. 하긴 우리 진성이는 늘 여동생 갖고 싶다 그랬으니 딸도 좋아하겠다. 요즘 아들보다도 딸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너도 첫 임신이니 무리하지 말고 출산 준비 잘해라. 예, 그럴게요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일로 별 말씀이 없으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의아함과 안도감을 같이 느껴야 했습니다. 분명 한마디나 하실 줄 알았더니 좋게 넘어가서 다행이긴 했죠. 그 후로도 제게 별 말씀이 없으시고 연락도 없으신 걸 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연애를 하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시집살이에서 해방된 거라며 좋아하고만 있었죠.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임신 기간을 지내고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딸이 효자인 건지 출산 예정일에 딱 맞춰서 신호를 보내준 덕분에 우왕좌왕할 것 없이 출산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사히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진통하는 동안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겨우 기력을 찾은 제가 출산의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누리고 있는 그때에 아이를 보러 찾아오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 출산 축하한다. 연주도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좀 있는데 말이야. 손녀를 보러 오셨으면서도 별로 궁금하진 않아 하신 듯 아이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충 고생했다는 말을 던지신 시어머니는 중요한 할 말이 더 있으신 듯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저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나도 임신했다. 축하해다오. 저희 부부는 직접 이야기를 듣고도 한참 뒤에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년이 적적할 듯 싶어 짝꿍을 만나신 건 환영이었지만 임신을 하실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50이 다 되어 가시는 시어머니가 제 뒤를 이어 아이를 가지셨다는 것이 저희가 듣고도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진짜 임신이에요? 엄마 임신했다고? 그래, 나도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했는데 얼마 전에 병원 다녀오니 임신이라 그러더라. 세상에, 내가 이 나이에 늦둥이를 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래도 우리도 곧 살림 합치고 출산 준비하려고 한다. 시간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으려고 그런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런 어머니의 결정을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지혼과 임신 소식을 전하시는 시어머니는 여태 본 적 없이 매우 기뻐 보이셨고 어머니가 평생 아들에게 희생하고 사셨던 것을 알기에 뒤늦은 어머니의 새 출발을 저희가 차마 회방 놓을 수 없었죠. 결국 그렇게 남편은 새아버지와 딸보다도 어린 동생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는 제 도움을 받아 출산 준비를 하게 되셨습니다. 저도 이제 막 아이를 낳아 한창 정신없을 시기였지만 50이 다 된 나이에 임신이 힘들고 걱정된다는 시어머니를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뭐 하나 잘해주신 것 없는 어머니셨지만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여 어찌 보면 동병상련의 사정에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연주야, 아무래도 내가 나이도 있고 애를 키워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막막하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도 네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니? 어떻게 보면 네가 바로 직전에 애를 낳아서 나보다 훨씬 잘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나 좀 도와다오. 알겠지? 임신을 하신 어머니는 제게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말이 도움이지 수발을 들으라는 이야기였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새 시아버지가 곁에서 챙기셨으니 망정이지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막 애를 낳은 몸으로 임신한 시어머니 곁에서 온갖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나마 겨우 한숨 돌렸다 싶었던 그때 저희 가정에 또 다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둘째 임신 소식이었어요. 큰딸 낳고 겨우 반년 만에 임신이 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한 번에 연달아 찾아오다니 이게 잘된 일인지 아닌지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게는 여전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나이 터울은 좀 둘 생각이었긴 했지만 저도 둘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일찍 찾아와 준 거라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시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제가 무슨 고생을 해야 할지 그게 걱정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를 챙기는 남편 덕분에 임신 중에 큰 고생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둘째를 가진 것을 두고 시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임신한 자기 생각은 안 하냐며 저더러 눈치가 없다고 타박까지 하셨지만 결국 어머니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연년생 딸을 낳게 되었고 그 사이 어머니도 늦둥이 시누이 낳으셨습니다. 노산이라 고생이 많으셨지만 건강체지 덕분이었는지 별일은 없으셨어요. 물론 젊은 산모들보다는 회복기간이 훨씬 길었지만 병원에서도 엄청 노산이라며 걱정을 했는데 그만하면 다행이셨죠. 하지만 그런 어머니도 그 나이에 육아는 좀 힘드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시누이를 낳은 후 제가 출산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셨는지 몇 달간은 어떻게든 알아서 챙기려고 하시더니 제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끝내자마자 아이를 제게 데려오셨어요. 어머니는 어차피 둘이나 셋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제게 마음 놓고 시누이를 맡기셨습니다. 다 큰 애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그것도 겨우 1살 터울 아이들 셋을 동시에 돌보려니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챙기기도 바쁜데 시누이까지 챙기려니 몸이 셋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덕분에 저는 혼자 어린아이 셋을 키우며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그때는 이 고생이 머지않아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어머니가 당장 힘드셔서 도움받으시는 거겠지만 이제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이니 조금 적응하시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시아버지와 알콩달콩 잘 지내시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돌연 이혼을 선언하셨거든요. 늦게 만난 인연이라 늘 애달프다 하시던 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혼이라니.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직 시누이도 어린데 두 분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유도 듣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이혼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셨고 이제는 늦둥이 딸까지 혼자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제가 봐도 막막한 상황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사별에 이혼에 어머니 팔자가 드센가 싶었네요. 그나마 말년에는 행복하시기를 바랬더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누구도 몰랐던 거죠.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시 혼자 되신 어머니가 이제 어쩌실지, 그런 시어머니가 불쌍한 마음에 저는 시모와 시누이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어머니 대신 어리 시누이를 데려다 키우다시피 했었습니다. 저희 두 자매는 세 자매처럼 자라야 했고 모두 정말 고생이 많았죠. 애들이 동시에 울 때면 저는 아이를 다 같이 어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혹시 시어머니가 보시고 제 딸들만 편애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시누이를 우선으로 챙기곤 했었어요. 덕분에 저는 제 딸들에게만 온전히 애정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누이 달래느라 안아들면 제 딸들은 바닥에 뉘어져 울면서 저를 쳐다보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누이를 돌봤건만 시어머니는 고마운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이야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을, 아니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하지만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를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런 심으로라도 고마운 것은 알 거라며 내심 저희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였고
결국 저만 바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고 희생한다 한들 시어머니 눈에 저는 여전히 눈엣 가시일 뿐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이들을 낳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뒤로는 시어머니 눈에 눈엣 가시는 셋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미워하더라도 남편 핏줄인 자기 손녀들은 예뻐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마 늦둥이 시누이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제가 출산하던 그날 임신 사실을 밝히며 폭탄 선언을 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미리 예견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모에게는 손녀들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늦둥이 딸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겠죠. 거기다가 저희 딸들이 자기 딸보다 잘난 것을 보면 시모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저희 딸들이 시누이와 조카와 고모 관계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까이 지내는 한 살 터울의 또래였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딸들은 따로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었고 시누이는 개념 없는 시어머니 밑에서 공주로 자란 탓에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할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큰애는 전교권에서 놀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공부는 평균이어도 여러 방면으로 재주가 좋아서 여기저기 상을 타오고 칭찬받는 일들이 많았으니 저희 아이들이 뭐든 그저 그런 시누이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희 딸 아이들을 깎아내리려 하고 자기 딸과 비교하려 했지만 그렇다고 잘난 것을 감출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편에는 아이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착한 제 딸들은 자기 고모와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했었고 웬만한 잔소리나 시비 앞에서는 별로 개의치도 않았었어요. 저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저 역시도 시모와 시누이 앞에선 늘 참으며 조용히 지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인내도 어느 날 바닥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저와 제 딸들이 다 같이 시어머니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당시 저희 큰딸이 고1이 된 시누이의 공부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큰애가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 그게 샘나신 시어머니가 혼자 공부하지 말고 네 고모도 챙기라며 억지로 과외를 시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딸이 시누이 공부를 봐주는 걸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가뜩이나 자기 공부할 시간도 없을 텐데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장녀라고 일찍 처리된 큰딸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지 자기는 괜찮다며 자기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과외를 하더라고요. 지혜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너 바빠서 안 된다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 얘기해 줄게. 솔직히 너도 이제 고2인데 네 공부하기도 바쁘잖아. 근데 네가 너희 고모까지 챙길 겨를이 어디 있니? 네 고모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 엄마,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평소에 지은이 공부도 봐주잖아요. 어차피 둘이 같은 학년이니까 지은이 봐줄 때 같이 봐주면 돼요. 둘이 같이 공부하면 서로 도움도 될 거고, 그리고 동생이랑 고모 가르치다 보면 저도 수능 공부 되고요. 그것 좀 한다고 성적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마 아이들도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위하던 아이들은 저 때문에라도 시누이와 잘 지내려는 듯 보였고 저는 그게 늘 미안하고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 그날도 저희 아이들은 시누이와 공부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가야 했고 저는 마침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이 있다 하여 같이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열심히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대청소를 좀 해야겠다며 어머니가 온 집안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정리하며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나오셨어요. 누구야? 누가 내 물건에 손이 댔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댄 모양이다. 집에 있던 내 큰 반지 하나가 감쪽같이 없어졌어. 반지요? 어떤 반지요? 왜 그거 있지 않냐? 내가 작년에 산 큰 반지. 작년쯤 어머니가 갯돈으로 반지를 사셨다며 식구들 앞에서 자랑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금으로만 되어 옅은 무늬가 그려진 반지였는데 예쁘지 않냐며 저희들 앞에서 여러 번 보여주셨었죠. 작년만 해도 잘 끼고 다니시더니 올해 들어서는 몇 번 보지 못했는데 그 반지가 갑자기 없어지셨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방 안에 있던 제 딸들과 시누이도 뛰어나왔죠.
엄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반지가 없어지셨다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서랍은 잘 찾아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다른 데 두신 건 아니세요? 뭐? 너는 내가 눈이 없는 줄 아니? 그런데 안 찾아보고 이 난리 치겠어? 내가 분명 엊그제도 봤는데 이게 며칠 사이에 그냥 없어질 리가 있냐? 이건 필시 누가 집어간 거지. 근데 집에 식구들 말고는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것만 달랑 훔쳐갔을 리는 없잖아요. 글쎄, 그건 모르지. 이 집안에 쥐새끼가 있는지도. 제가 어머니가 어디 흘린 건 아니실까 걱정하고 있던 찰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번뜩이시더니 제 막내딸을 추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저번에 우리 집 왔을 때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네? 뭘 하다뇨? 저는 저희 공부하고 있었죠. 내가 니들 간식 사러 간다고 잠깐 집을 비웠는데 그때 네가 내 방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제가 할머니 방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저 정말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고모, 말 좀 해봐. 글쎄, 나 잘 모르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긴 했지만 네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연이 너 저번에 우리 엄마 반지 예쁘다 그랬었잖아? 뭐? 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너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내 방 들어갔구나. 그래, 너 아니면 범인이 없어. 그럼 그렇지. 지혜미다면서 못된 도둑년. 어디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가만히 있던 시누이의 증언으로 갑자기 화살이 막내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 활달한 저희 막내딸을 의심하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제 딸의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저와 큰애는 그런 시어머니를 뜯어말릴 수밖에 없었고 정신없이 말리는 사이 저는 자기 손을 쓱 숨기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누이의 손에 번쩍이는 금반지를 보게 되었었죠. 그 모습을 목격한 저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사는 자기 딸은 의심하지도 않던 시어머니와 대놓고 손가락에 반지를 훔쳐 끼고 있었으면서 내 딸에게 누명을 씌운 시누이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머리에 퓨즈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시집 온 게 잘못이라며 다 참고 살았어도 죄 없는 내 딸들을 건드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내 딸들이 나 때문에 또래 고모에게 양보하고 져주고 사는 것을 참고 있었는데 내 딸을 도둑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기려는 시누이 손을 잡아 채 시모 눈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찾던 반지 아니에요? 이거 맞잖아요. 어머, 이게 왜 여기 있어? 도둑년이 여기 있었네요. 아가씨, 아무리 애비 없이 자랐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못 배운 티를 그렇게 내고 싶어요? 뭐?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 그랬어? 애비가 없어? 도둑년? 네가 아주 미쳐서 날뛰는구나.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럼 내 자식이 엄하게 도둑 취급받고 머리채 잡혔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 애들이 모자란 고모 잘 챙겨준 걸 고마워했어야지. 어떻게 내 딸을 도둑 취급할 수 있어요? 자기 딸 도둑으로 키워놓고 뭘 잘했다고 남의 딸한테 행패해요? 인연이 보자 하니까 정말? 제가 참았던 속내를 터뜨리자 시모는 화가 나는지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로막고 제가 먼저 시모의 뺨을 때렸죠. 자기가 먼저 때리려고 했는데 제가 선수를 취해서 얻어맞더니 놀랐던 건지 얻어맞고도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놓치지 않았고 그 사이 더 큰 소란이 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가 무서웠을 딸들을 다독이고 저는 혼자 놀란 가슴을 혼자 쓸어내렸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나니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뺨까지 때린 제가 앞으로 시모와 얼굴 마주하며 잘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섭고 걱정스러웠을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하고 머리가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난리가 나서 들어왔어요. 여보, 대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이 엄마 때렸다니 그게 진짜야? 당신이 설마 그랬을 리가. 사실이야. 내가 당신 의붓돈새한테 애비 없어 못 배워먹은 도둑년이라 그랬고 당신 어머니 뺨 때렸어. 솔직히 말하면 더 때려주고 싶었는데 겨우 참은 거야. 여보,
남편은 늘 참기만 하던 제가 당신 어머니에게 그렇게 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다짜고짜 화내지 않는 남편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네요. 당신이 화나서 이혼하겠다고 해도 할 말 없지만 나는 후회 없어. 그리고 사과할 생각도 없어. 나는 이제 당신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당신도 당신 가족이랑 우리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거야.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근데 당신 그냥 그럴 사람 아니잖아.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여태 잘 참던 사람이 왜? 저는 정말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제 편 들어주고 많이 노력했던 것은 알지만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고 분위기가 심각해진 그 순간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딸들이 나와 제 얘기를 거들었어요. 엄마 나 아무 잘못 없어. 다 할머니랑 고모 탓이지. 맞아. 나 할머니한테 도둑놀이하고 쌍욕 먹고 머리채까지 잡혀서 맞았단 말이야. 나도 이제 할머니랑 고모 보기 싫어. 다시는 할머니는 안 갈 거야. 뭐? 할머니가 너를 때려? 아니 지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상황을 또 설명하려니 괜히 다시 화가 나려는 저를 대신해서 똘똘한 큰아이가 낮에 있던 일을 남편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보탤 것도 없이 사실만을 말이죠. 평소 딸들의 행실을 잘 알고 믿고 있던 남편은 아이들이 누명을 쓴 일에 대해 몹시도 화를 내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말이 들어보지도 않고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는데 그러셨단 말이야? 어디 우리 애들한테 누명을 씌워? 게다가 머리채가 잡혀서 다쳤는지 몸까지 아프다는 딸의 얘기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거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우리 때도 얼마나 억울하고 놀랐을까. 이런 일 겪게 해서 아파가 미안해. 아무리 시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기던 남편이라도 딸바보 남편에게는 딸들이 우선이었나 봅니다. 덕분에 그 후로는 제가 더 나설 것도 없이 일이 쉬워졌어요. 솔직히 그동안 제가 오래 참긴 했었죠. 그게 늘 미안했던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시댁과 아주 인연을 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남편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자기도 자기 가족에게 실망이라며 시댁에 보내던 용돈도 끊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 거라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며 집으로까지 찾아오셨지만 남편에게 험한 말을 들으시고는 그 후로 오지 않으시네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다시는 참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